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윤석열 장모 부동산 차명 투기에 김건희 4남매와 지인까지 동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의 2심 판결문을 민주당에서 확인했다는 건데요. 김건희 씨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인사가 윤석열 장모의 지시로 허위정보 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 친오빠의 친구 또한 그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최근 비정상적인 48억 마이너스 통장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장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김건희를 비롯한 자녀들과 지인들까지 총동원됐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선 거짓 의혹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왜 윤석열 일가는 제대로 처벌을 안 받는 걸까? 내가 저런 짓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 안 할 건지 묻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계속된 사고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건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그 자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파시스트, 공산주의, 이외로도 암 걸린다, 철진한 좌파 이념, 이런 식으로 선 넘은 혐오 선동 언어로 언론에서조차 서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네요. 최근에는 평범한 보통 시민은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깎아내리다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 그리고 막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흡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말돌리기 스킬만 쓰면서 뭘 거짓말을 안 합니까? 뻔뻔함 그 자체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의 댓글 부대 타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크라켄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적 쇼였다는 것까지 드러났죠.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데요. 아니 당장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에 신뢰가 더 가겠습니까? 최근 우상호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노무현 생각하면 눈물 난다더니 딸 수사하면서 괴롭혔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최민희 미디어 특보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계승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향해 민주당이 부러운가 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 열심히 옹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계속된 네거티브를 쏟아낼 때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쬐깐한 거를 확 차버리겠다며 부스터 슛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새 못 참고 마삼중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허경영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리 급해도 이재명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무능한 마삼중 당대표의 책임론 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김은혜 의원의 막말이 더욱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장 이수진 의원의 발언과도 너무나 비교가 되죠. 그래서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조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민주당이 3조 5천억 원을 추가시켰다며 17조 5천억 규모로 우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8천만원 이하 간이가세자를 비롯한 대상을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부채가 만기 도래한 것을 6개월 연장하겠다는 입장까지 전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보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이재명 후보는 신용 대사면 50조 이상의 코로나 보상 대책 실시,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해서 고정비용, 인건비, 임대료 지원을 약속했고요. 당선 즉시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접종자 대상 밤 12시 영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최근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3차 접종자 24시까지 영업 허용, 이렇게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청년 공약도 LTV 90%, 주 4.5일제 도입 등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무엇보다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비탄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미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득권 대변 정치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향 보도를 하니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SNS,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불법 촬영 비서관이 윤석열 메시지 담당이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언론이 생각처럼 다루지 않더라고요.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언론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주위 여성분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최근 안진걸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인터뷰도 했지만 윤석열 캠프 밝은미래위원회의 의혹에 대해서도 뉴이저 영상을 주위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백낙청 교수님은 정권교체 프레임을 깨고 촛불과 유능 프레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최민희 미디어 특보 단장은 보수로 정권교체하고 겪은 일이 IMF, 이명박근혜 정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검찰 패밀리에게 나라를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촛불 정신으로 기득권 타파,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할 때라는 거고요. 왜 이재명이냐? 변방의 비주류 장수, 촛불 정신 계승, 개혁 완수, 거기에 유능하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이란 거죠. 오늘 이재명 후보는 교회 예배 이후 오전에 수원 유세를 거쳐 점심때 안양 유세를 예고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